한 남자의 잠꼬대 한마디가 한 여자의 인생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시작이었는데요. 황기찬은 강세리를 향해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지 않은 듯한 눈빛을 던지고 있었고, 강세리는 그 눈빛을 차마 견디지 못해 부르르 떨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의 안주인으로 당당하게 서 있던 그녀가 이제는 한순간에 쫓겨날 위기에 내몰린 모습이었죠. 강세리는 침대에 누운 채 잠꼬대로 제인아라고 속삭이는 황기찬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차갑게 내뱉는 기찬에 지금 이 집에 있는 건 내 아내가 아니라 강재인이야. 당장 나가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는데요. 세리는 그대로 쓰러질 듯한 숨을 몰아쉬며 방에서 밀려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를 머금고 있었어요. 단순히 쫓겨나는 걸로 끝낼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강세리는 제인과 김도윤이 함께 웃으며 자료를 살펴보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차분하게 설명하는 도윤의 모습, 그리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제인의 얼굴이 세리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책장을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우르르 쏟아지는 책들 사이에서 제인이 놀라 주저앉았는데 그 순간 도윤이 몸을 던져 그녀를 감싸 안았죠. 그 장면을 본 세리는 분노와 질투가 뒤섞인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한편 황기찬은 회사 문제로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는 강규철 회장이 남긴 비자금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이 가장 가까이 둔 세리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비밀이 자신만의 짐처럼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자 기찬은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 와중에 강미라는 강재인을 따로 불러 내가 맞았어. 내가 그동안 세리 편에 선 게 잘못이었어 라며 사과했는데요. 미라는 세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자신도 살아남기 위해 제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이사회의 핵심 인물들을 찾아다니며 황 회장 해임을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많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너리스크라는 말 한마디가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도유경은 강승우와 다시 마주했는데요. 승우는 한동안 그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제인을 정신병원에 보낼 때 동의했습니까? 유경은 한참이나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믿었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승우는 그 답변에서 더 이상 어떤 연민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반면 황나라는 강승우에게 다가가며 대리님, 그 짝사랑 얘기 말이에요. 제가 상담해 줄게요. 같은 처지라서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라고 말했는데요. 승우는 처음엔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꾸밈없는 미소에 순간 흔들렸습니다. 억눌러왔던 외로움이 조금씩 표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 사이 이사회는 긴급히 모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했어요. 오늘 안건은 황 회장 해임 건입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는데요. 기찬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정호성은 경찰에 끌려가는 강승우를 바라보다가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라고. 이 한마디에 현장은 얼어붙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자 관계의 폭로였으니까요. 강재인과 김도윤은 큰 충격을 받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이 사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민준의 아내 최자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데요. 납치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가정사로만 여겼던 갈등이 이제는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음모가 뒤에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강세리의 몰락과 함께 무너져가는 황기찬의 세상은 이제 또 다른 경랑 속으로 휘말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의 입에서 내 아들이다라는 말이 터져나온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강승우 역시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사람이 바로 친부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머리가 새하얘지는 듯했어요.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승우는 억눌러왔던 분노와 혼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정호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렇다. 너는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건 너를 지키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승우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핏줄 운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절망이 번져 있었던 겁니다. 강재인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어떻게든 승우가 무너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승우야, 지금은 흔들리지 마.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버티느냐야 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손끝마저 떨고 있었어요. 김도윤이 한 발 다가와 이제는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야. 정호성이 무슨 말을 하든 그가 원하는 건 내 약점이 될 거다라고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도윤의 말은 사실이었고 승우도 이를 알았지만 마음은 이미 깊이 흔들리고 있었죠. 한편 황기찬은 이 상황을 보며 다시 한번 커다란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호성이 승우와 부자 관계라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그룹 내 권력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탄이었거든요. 그는 세차게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나 합니까?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뻔히 알면서 이런 말을 터뜨린 거냐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정호성은 흔들림 없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황 회장, 혼란스러운 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지켜오던 모든 게 오늘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강세리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황기찬의 차가운 눈빛과 재인과 도윤의 다정한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그녀는 이제 남은 것을 지키려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어요. 세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재인, 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어. 내가 가진 걸 다 빼앗아 가려는 거지? 그렇다면 나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직 복수의 불길만 남아 있었는데요. 반면 강미라는 다시 한번 재인을 찾아왔습니다.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는 이제 세리를 버렸어. 내 옆에 설 거야. 대신 네가 이끌어야 해. 이 사회에서 해이만이 통과되려면 너의 증언이 필요해라고 말했는데요. 재인은 흔쾌히 수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정신병원에 끌려갔던 기억, 그리고 세리와 도유경의 배신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이 싸움에서 물러서면 또다시 누군가에게 짓밟힐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 시각 황나라는 승우의 사무실 앞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는데요. 대리님, 괜찮아요? 라는 나지막한 물음에 승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 그 순간 나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다가가서 말했어요. 그럼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금은 대리님이 혼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승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한편 납치된 최자영의 소식은 점점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수사를 시작했지만 단서가 거의 없었는데요. 도민주는 경찰서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를 찾아내지 못하면 내가 직접 찾겠다. 그는 눈이 충혈된 채 강재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재인 씨, 혹시 내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 본 적 없어? 네가 세리와 싸우고 그룹 안에서 적이 늘어났잖아. 혹시 그들이 자영을 노린 건 아닐까? 제인은 당황했지만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추측 같진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통의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최자영을 돌려받고 싶다면 황기찬의 비자금 계좌를 공개하라. 이 한 문장은 모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그룹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노린 협박이었던 거죠. 황기찬은 서류를 움켜쥔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이제는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모든 게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강세리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기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네. 기찬 씨, 당신이 숨기던 모든 걸 다 까발려보라고. 그럼 누가 진짜 무너지는지 보게 될 거야. 그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했습니다. 기찬이 무너지면 아직 자신에게도 반전의 여지가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게 있었죠. 이번 사건의 배후는 단순히 기찬을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YL그룹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계획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제이는 고민 끝에 도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할 때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인 씨, 지금까지는 항상 당하고만 살았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세리가 무너진 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제인은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았고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 또 다른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강승우가 경찰에 끌려간 사건의 배후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승우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차가운 수갑을 찬 손목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호성은 여전히 그의 석방을 위해 분투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면서 결국 날 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승우의 내면의 목소리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죠. 최자영 납치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긴급해지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밤새 수사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명확한 단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도윤의 휴대폰으로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죠. 내일까지 계좌를 공개하지 않으면 최자영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짧은 협박이었지만 그 무게는 너무도 컸습니다. 황기찬은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계좌가 있는 겁니까?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묻자 기찬은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강규철 회장이 남긴 비자금 계좌가 있어. 스위스 은행에. 하지만 그 계좌는 쉽게 열 수 있는 게 아니야. 열리는 순간 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의 말은 절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강재인은 강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선택하세요. 한 사람의 목숨과 그룹의 체면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기찬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가 나타나 비웃듯 말했어요. 여보, 아니 황 회장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당신은 결국 아버지의 죄까지 안고 무너질 사람이라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말에 기찬은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인 거 몰라? 내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어. 세리는 그 말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죠. 끝까지 책임을 돌리려 해도 결국 무너지는 건 당신이야. 난 아직 기회가 있어. 그 사이 강미라는 이사회를 향해 강력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각 이사를 찾아가 기찬의 비자금 문제와 세리의 악행을 근거로 YL그룹을 지키려면 회장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설득했는데요. 점점 더 많은 이사들이 미란의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온 겁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던 날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주들과 이사진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기찬은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 그룹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해임하려는 건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YL그룹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의 말은 절절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아설 대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때 강재인이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미래를 망친 건 바로 회장님 자신이었어요. 숨겨온 비자금, 감싸온 악행, 그리고 잘못된 선택들.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때입니다. 모두가 술렁였고 그 순간 도유경이 증인석에 서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 역시 과거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강재인을 정신병원에 보낸 것 모두 제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증언은 회의실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주주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결국 압도적인 찬성으로 황기찬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찬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곁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세리마저 차갑게 등을 돌렸는데요. 기찬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순간에도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납치됐던 최자영이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는데요. 그녀를 가두고 있던 창고에서 발견된 흔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협박 메시지를 보낸 배우가 다름 아닌 정호성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는 황기찬을 무너뜨리기 위해 비자금 계좌까지 노렸고 심지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강승우는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고요?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 타령입니까? 정호성은 침착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승우는 이미 마음속에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는 오성에게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게 그저 파괴자일 뿐이에요. 그 순간 부자관계는 완전히 결별로 끝나버렸습니다. 김도윤은 구조된 최자영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닥쳐올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인 역시 그 옆에서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듯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던 중 계좌 명의에 정호성과 황기찬만이 아니라 강세리의 이름까지 얽혀 있었던 겁니다. 세리는 그 사실이 공개되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던 마지막 명분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회의실은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주주총회는 황기찬 해임과 동시에 정호성의 사내직위 박탈, 그리고 강세리의 법적 책임 추궁을 결의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무너지고 난 뒤 남은 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의 결심뿐이었는데요. 강재인은 도윤과 함께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해요. 더 이상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그렇게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어딘가에는 감춰진 진실이 남아 있었고 그 진실이 다시 한번 모두의 삶을 뒤흔들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전개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